오늘은 아마도 이 마더탕 문제가 좀 많아. 그리고 되게 어렵다. 그래서 여기 아마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많이 나오는 파트일 거야. 그래서 여기를 좀 깊게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이해가죠? 갑시다. 먼저 유형 3번부터 갈게요. 몇 페이지니? 215쪽. 225쪽. 아니다. 페이지로 할게. 225쪽, 226쪽에서 질문. 225, 226페이지. 몇 번? 25. 번호 25번 말하는 거죠? 오케이, 25번 갑시다. 여기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의미가 있고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천천히 갈게.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지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fx가 px가 x보다 작을 때 잘라줘. 조심하자. 서술형이면 꼭 이렇게 써줘. x가 뭘 따른다? 정규분포. 평균이 얼마? m. 표준 편차가 얼마? 시그마입니다. 이해가? 단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오잖아.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나온다는 건 밀도함수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죠? 그리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야. 지금 보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실제로. 여기 x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m이 될 거야. 이거 이해가? 근데 저기 fx의 정의 봐. fx란 저 밀도함수 아니야. fx란 확률이야. x가 x보다 뭐하거나 뭐할 확률?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x가 놓인다면 스몰 x가 확률 x가 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가? 이 확률 값을 우리 뭐라 부르자? 대문자 fx라 부르자 라고 한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이제부터 갑니다. 두 개의 조건이 주어질 때 다음 확률을 구하라고 돼. 마지막 봐봐. fk가 0. 얼마라고 돼 있니? fk가 그래. 요 넓이가 0.9772가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이런 특정적인 확률이라는 건 아마도 z값 보여? 표준화해서 나왔을 거야. 그러면 0.9772니까 요 절반이 0.5고 여기가 0. 얼마다? 4772. 그 말은 표준화했을 때 얼마가 됐다? 2가 됐다. 나 마지막 먼저 볼까? 그러니까 뭔 소리야?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 k라는 i를 표준화했을 때, 그치? 얼마로 변했을 거다? 2로 변했을 거다. 이거 이해가? 매번 강조한다. 표준화는 뭘 보면서 하는 거라고요? 자신의 정규분포를 보면서. 정규분포가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걸 찾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첫 번째 갑니다. 선생님 근데 저 문자 뭐예요? 표준화. 2. 괜찮지 지금? 언더스탠드? 자, 이제 m과 시그마를 찾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0.5보다 크거나 같아 f2분의 11이 얘가 0.691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이해가? 근데 봐봐. 이런 특정 확률이 나왔다는 건 이 밀도함수에서 구할 수는 없고 100% 뭐 했다는 소리라고? 표준화했다는 소리라고. 이해가? 아니면 얘를 그리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x에 표준 안 한 거야. 여기가 얼마니? m이지. 2분의 11이 어딘가 놓이고 거기서부터 왼쪽까지 색칠한 거야. 그럼 첫째, 2분의 11이 m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겠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넓이가 당연히 0.5보다 크고 0.691보다 뭐 해야 돼? 그러면 요 넓이가 만약에 0.691이라면 요게 넓이가 0. 얼마라는 거야? 691도 아니에요. 아, 참, 거참 691로라면 여기 넓이가 0. 얼마라는 소리야? 3085라는 소리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이런 식이야. 괜찮지 지금?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표준화를 하는 거라고. 뭐 한다고? 표준화. 그럼 생각하자.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그럼 6915가 되려면 여기 넓이는 얼마여야 돼? 1915g. 그럼 m부터 2분의 11까지 확률 값이 0. 얼마가 된다고? 1915가 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 말은 p m부터 x가 2분의 11까지가 0.1915가 될 거라고. 이거 이해가? 물론 1915보다 뭐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고. 그럼 얘 쟤를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표준화하면 식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또 땡큐지 아니? 이게 m 빼면 얼마가 되니까? 0 사라져.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표준화하면 또 식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m값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서 나옵니다. 뒤에 정리해줘. 단순 계산 문제야. 이 짓 한 번 더 하면 돼. 괜찮지? 괜찮니? 근데 했는데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로 나왔어요. 사이 값이 돼야 돼. 는이 아니야.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하나밖에 없어. 해봐야 돼, 이거는. 오케이. 단순 계산 안 할게요. 문제 본 아이디어만 잡을게. 그 다음 갑니다. 또 몇 번? 26번. 26번. 자, 이것도 잘 봐. 별거 아닌데 이걸 어려워해서.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얼마? 4. 표준 편차가 얼마? 3이야. 지워도 되지, 이거는? 그 다음 이제 가자. 자, px가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1부터 어디까지 채우자? 7까지 채우자는 건데, 생각하자, 또. 우리 요 확률을 표준화해서 표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표준화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 와. p, x가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p, z를 쓰고, 표준 편차 얼마분의? 3분의 변수 얼마? n 빼기 얼마? 4가 돼. 이거 이해가? 그럼 나 이제부터 두 번째, 여기다가 뭘 붙여? 시그마를 붙이는 거야. n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얘를 여기다 갖다 쓸 거야, 이렇게. 이해가? 그럼 시그마라는 건 하나씩 집어넣어서 더하라는 소리야. 그럼 갑시다, 이거는. 1을 집어넣으면 z가 얼마? y이야.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z가 마이너스 3분의 2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 z가 얼마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4를 집어넣으면 z가 얼마이야? 0이야. 5를 집어넣으면 z가 얼마이야? 3분의 1이야. 6을 집어넣으면 z가 얼마이야? 3분의 2이야. 7을 집어넣으면 z가 얼마이야? 1이야.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지금? 쌤, 이걸 어떻게 구하나요? 잘 봐. 얘는 z표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표에서 확률을 딱딱딱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밀도함수를 그려야 돼. 확률을 구하는데 표가 없다면 밀도함수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단, 지금 변수가 다 x야, z야? z. 즉, 표준 정규 복선 그리는 거야. 가운데가 항상 얼마니? 0이야. 잘 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쳐봐. 항상 대칭선. 반대편에 누가 있니? 잘 봐.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지.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서부터 싹 다지. 그럼 여기 몇 번 색칠돼? 때다가 붙여봐. 다 색칠돼. 얼마가 된다? 1이야. 아, 이런 식이구나. 이 짓을 얘네 둘도 대칭성 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또 1이야. 얘네 둘도 대칭성 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또 1이야. 홀로 있어, 0이지. 절반이야. 얼마다? 그렇지, 0점. 끝. 이렇게 간다는 거야. 더하기 빼긴 해줘. 오케이. 괜찮죠, 지금? 다시 말하지만 특정 확률을 구한다고 해서 표준화를 했지만 표가 없다? 그러면 얘도 어쩔 수 없이 표를 보는 거야. 그냥 밀도함수를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계속 질문 또 가겠습니다. 몇 번? 27번. 27번 갑시다. 다 어렵다. 다 4점 문제들이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갑니다. 이것도 당시에 20번이니까 그때는 선택 과목이 따로 있지 않았으니까 킬러 문제입니다. 사실 21번이 객관식 마지막일 때니까. 갑니다.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GT는 평균이 T이고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즉 또 얘기한다. GT라는 건 확률이야. GT는 뭘 의미한다고? 확률이야. GT는 확률이야. 단 표 보여 안 보여? 표준화했겠지. 그러면 X의 정규분포를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 써있지. X는 정규분포래. 평균이 얼마라고 돼 있니? T. 표준 편차가 T 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해가? 그 다음 이제 또 잘 봐. GT라는 건 확률이에요. 변수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물론 이걸 얘 정규분포 곡선 그리고 2분의 3 찍어서 왼쪽으로 색칠해도 되는데
Z표가 있다고 없다고? 표준하겠다고. 그럼 또 간다. P. 이해 가죠 지금? 색깔 다 쓸게. 여기서부터 문제 있는 거 이제부터 내가 문제 보고 해석한 거야. 표준하겠다고. X가 뭘로 바뀌어? Z. 표준 편차 누구분의? T 제곱분의 1에. 변수 누구에서? 2분의 3에서. 평균 누구를 뺀다? T를 빼겠지. T 제곱분의 1분의니까 내가 얘 사라진 대신 위에 T제곱을 곱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겠지. 그럼 P, Z 2분의 3 T 제곱 빼기 T 세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이해가요? 괜찮지? 그러니까 T에 따라서 이 값이 딱 어딘가 찍힐 거고 거기서도 왼쪽까지를 색칠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내가 표준 정규 복선 그릴게. Z야. 가운데가 얼마니? 0이지. 요 값에 해당하는 i가 어딘가 빵 하고 찍히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 왼쪽을 색칠해 들어갈 거야. 근데 이 확률 값이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요 네모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값이 커진다는 거 작아진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난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최대.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라고? 얘가 최대라고. 얘의 최대를 찾으면 되는 거라고. 괜찮죠? 재미난 얘기 좀 하자. 오랜만에 수투.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의 최대값이야. 함수의 최대 치수는 기억나?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잘라본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되는 거 보여? 아, t는 양수인가 보다. 몇 차 함수야? 조금 빠르게 그릴게. 저걸 내가 좀 있어 보이게 ht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t 3승 플러스 2분의 3t 제곱이지. 정석대로 하려면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 아니면 축가의 교점을 통해서 비율 관계로 그려도. 미분할게 그냥. h 프라임 t. 미분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3t의 몇 승? 2승 플러스 3t가 되지.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뭐가 되니? t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t 값이 0 또는 얼마다? 1이야. 3차 함수, 최고차 음수 오랜만이지? 여기가 얼마나 소리고? 0. 여기가 얼마나 소리야? 1. 난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본다? 0부터. 누가 봐도 언제 최대야? 1일 때가 최대네. 그럼 1을 넣으면 최대네. 이해 가요? 1 넣어봐. 2분의 3 빼기 얼마? 1. 그럼 얼마다? 끝. 넓이 구해. 괜찮지? 수투 내용이 섞여 있어. 오케이. 그걸 자꾸 해석하는 거야. 이게 뭘 뜻하지? 다 밀도함수고 표준합니다. 이해 가죠? 오케이. 진짜 질문 다 받으면 끝나겠다 느낌상. 괜찮아. 여기는 시간이 충분하다. 자, 또 질문. 31. 요 문제도 잘 봐줘. 의미가 좀 있어요. 28번 문제고 역시나 4점 문제입니다. 천천히 얘들아. 이런 좀 센스는 있으면 좋아. 우리 보통 얘들아 이렇게 Z표를 준 다음에 확률이 나온다면 거의 다 뭐 한다? 표준화를 통해서 확률을 구해. 근데 이 조건이, 이 가 조건의 끝에가 얼마라고 돼 있어? 1. 0.5나 1 같은 값이 나오면 좀 의미를 부여해요. 다시 말해요. 확률 값이 얼마가 나왔다고? 1이나 0.5 등이 나오면 표준화하기 전 그냥 정규분포의 밀도함수 상태를 좀 봐주는 게 의미가 있어. 그 얘기 좀 할게. 지울게 이제부터. 봐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이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당연히 서술형이면 이렇게 썼겠죠? 이해가니? 가조건 해석하자.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Z표가 주어지면 거의 다 표준하지만 얘는 끝에 값이 얼마니까? 확률 값이 1이면 굳이 표준화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 얘들아 이거 정규분포야. 그리라고 하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가운데가 얼마니? m일 거야. 봐봐.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00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했더니 얼마다? 1이야. 그럼 k와 100 플러스 k는 어떤 위치 관계로 놓일까? 또 대칭이야. 뭐야, 로봇 수준. 여기가 아마도 k일 거고 요 반대편이 대칭으로 k 플러스 100일 거야. 그래야 k보다 작거나 같을 요 확률과 k 플러스 100보다 작거나 같을 요 확률을 더하면 두 번 색칠 떼다 붙이면 얼마다? 저런 느낌은 가져야 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게 만약에 특정한 확률값이었으면 이렇게 못 구했을 거야. 그때 당연히 표준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런 1, 2분의 1 이런 값은 좀 의미 있게 보라고.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건 K와 K 플러스 100의 한가운데 누가 있다? M, 중점이란 소리지. 그럼 M을 2배 하면 몇 M이니? 2M. 둘 더하면 2K 플러스 얼마다? 100이지. 2로 나누면 M은 K 플러스 얼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들은. 많이 풀다 보면 저런 게 보일 거야. 표준화 굳이 안 해도 보이는 것들이 있어. 쌤, 물론 이거 표준화하면 달라져요. 똑같아. 근데 식만 복잡해진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갑니다. 나 조건 갑니다. 잘 봐, 얘들아. 가와 비교해서. 가는 여기가 얼마야, 진아야? 특별해. 근데 나는 짜증나지. 이런 확률값은 뭐 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 표준화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값이야. 여기서 못 구한다고. 과연 어디 이하가 0.0668인지 모른다고. 그럼 나는 표준화를 했을 거야. 뭐 한다고? 표준화하겠습니다. 그러면 P, Z. 표준 편차 얼마 분의 8. 변수 얼마? 2K. 에서 누굴 빼래? M.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근데 K와 M의 관계식이 여기 있어, 없어? 있다. 그러니까 저 M 자리를 얘로 바꿀 거라고, 여기를. 됐나요, 지금? 그럼 P, Z, 8분의 K, M 자리에 제 넣어봐. 그럼 얼마니? K 마이너스 얼마? 50 이렇게 떨어지겠지. 더 안 할게. 그림 그려서 요 확률이 나오게 하는 K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M값도 나올 겁니다. 이해 가죠, 지금? 오케이. 여기서 주목할 건 1이라는 값이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227 했으니까 8페이지에서 질문. 괜찮아요? 그러면 229페이지 질문. 40번 갑시다. 40번. 이 문제 괜찮은 문제. 이게 당시에 나왔을 때 이게 2020년 문제거든?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어. 단 그 이후로 몇 번은 나왔어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내신에서 내는 학교들이 있어. 쌤, 여기서 뭐가 특이해요? 라고 하면 이걸 밑줄 쳐줘.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 이게 뭔 의미일까? 저렇게 함수값의 크기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M이 뭐라고 돼 있어? 굉장히 M이 있어. 의미 없는 말을 주는 경우는 없어, 수학에서는. 봐봐, 이제부터. 자, 읽겠습니다. 천천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당연히 썼겠지, 이렇게. X는 정규분포구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 됐지? 이제 고민. 이걸 이 상태로 그냥 볼 것인가 표준화할 것인가인데, 봐봐. 이 아이의 밀도함수가 누군데? 그러니까 표준화하기 전 원상태의 밀도함수가 fx야. 근데 그 fx에 대한 함수값이 나오지. 그럼 그냥 제 밀도함수 곡선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잘 봐. 이렇게. 가운데가 얼마겠어? m. 표준 편차 4에 맞게 높이가 설정됐을 거야. 얘가 fx야. 잘 봐, 얘들아. 잘 봐. 이게 fx야. f8은 뭘 의미해? x가 얼마일 때? 8일 때 함수값. 그러니까 8이 어딘가 있으면 그때 함수값. 봐봐. 8일 때 함수값이 커, 14일 때 함수값이 커. 얘들아, 8 뒤에 14가, 이게 8이고 이게 14겠지. 그럼 8과 14가 잘 봐. 또 세 가지 패턴. 위치 잡을 때 무조건 세 가지.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요? 되지. 8이 더 높잖아. 이렇게 놓일 때는 조심해야 돼. 8이 더 M에 어떻게 돼야 돼? 붙어 있어야 돼. 8이 M에 더 붙어 있어야 돼, 14보다. 이해가? 잘 봐. 그러니까 8이 여기 있으면 요 대칭에 14가 있으면 더 뒤에 이렇게 14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그림이면 돼. 혹은 8과 14가 아예 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 그럼 이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은 뭐냐면 8과 14가 M보다 다 오른쪽에 있던 8과 14가 걸터 있더라도 14가 더 멀리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기억해. 8과 14의 한가운데 얼마가 있어? 8과 14의 한가운데 11의 위치를 잘 봐. 11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여기지. 이렇게 되면 여기지. 즉 11의 위치가 둘 다를 만족하면 M보다 어디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야. 이 아이의 해석은 11의 위치가 M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이해 가요 지금? 그래서 저기서 얻어지는 건 11의 위치가 M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는도 없어. 똑같은 방식이야. 몇과 몇이야? 2와
2가 있고 16이 뒤에 있지. 또 세 가지. 이쪽이야. 돼, 안 돼? 돼. 16이 더 높아. 이쪽이면. 걸터 있다면 누가 더 붙어 있어야 돼? 16이 더 붙어 있어야 되지. 그럼 2와 16에 누구? 가운데 점. 얼마? 9가 n보다 어디 있다는 소리야? 왼쪽에 있다는 소리야. 아,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이게. 이게 당신한테 굉장히 특이했어. 저게 뭘 뜻하지? 이해가죠? 그럼 끝났어. 그러니까 힌트가 이게 있는 거 m이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얼마란 소리? 10. 그렇지. 이렇게 주려고 제일 준 거야. 그럼 끝! 정규분포 완성돼, 안 돼? 돼. 확률 구해. 표준화해서. 저런 한 번이라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조건들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새로운 문제 없어. 그냥 다 변형해서 낼 뿐이니까. 이해가지 지금? 밀도함수에 대한 해석이야.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질문. 그 다음 페이지. 44번. 44번 갑시다. 44번. 44번. 요 문제도 잘 봐. 이 문제도 딱 보면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조건 보여요? 걔를 해석하는 게 아마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치? 단, 확률 변수가 몇 개니? 그럼 각자를 보면서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 확률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하자. 당연한 생각. 요확률과 요확률 구하라는 건 x의 정규분포도 알아야 되고, 누구의 정규분포도? y의 정규분포도 안 다음에 구하든지, 아니면 뭐 x를 y로 바꾸든 y를 x로 바꾸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해가죠? 천천히 갑시다. 지울게. 계속 말하지만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관건이 됩니다. 이렇게 있어. 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있습니다. 이해가지? 쓰자.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얘 평균이 얼마야? m1. 표준 편차가 얼마야? 시그마 1. 이렇게 생겼어. 자, y라는 정규분포도 있습니다. 얘는 평균이 얼마라고 돼 있니? m2. 표준 편차도 뭐야? 시그마 2. 이렇게 돼 있어. 보여 지금? 이제 가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밑줄. 특이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한대? 성립해. 그럼 또 생각하자. 표준화하지 않고 그냥 밀도함수를 바로 볼 거야. 표준화하지 않고 밀도함수를 바로 볼 거야. 변수가 누구야? 둘 다 x면 얘 보면서 푸는 거야. 잘 가. 이렇게 있어. 요 가운데가 얼마니? m 이렇게 돼 있지? x보다 잘 봐. 얘 x지. 40-x지. 재밌는 게 있어. 저 둘의 관계성이야. 저 둘 더하면 얼마니? 40이지. 40이지. 이 둘 더하면 얼마라고? 40.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딱 40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간격이 일정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니까? 40이니까. 근데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40-x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항상 어떻다는 거야? 그럼 x가 얼마일까? 그렇지, 20이지. x가 20이면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2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 그러니까 요 가운데 얼마가 있다는 소리야. 20이 있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20 대칭이라는 소리라고, 사실상. 그러니까 얘가 얼마구나? 20이라는 소리라고. 괜찮아요? 괜찮니? 봐봐. 10 넣어봐. 10 넣어봐. 10 얼마? 30. 이게 같으려면 이게 20이라고. 30 넣어봐. 30이 얼마? 10. 5 넣어봐. 이게 되려면 이게 20이란 소리라고. 아, 근데 M1 값이 얼마라는 사실? 20이란 사실 준 거야, 여기서. 그 다음 봐봐. 나 조건을 보니까 Y야, 이번에. 변수가 뭐라고? Y. 이때 좀 헷갈려야 돼. 얘는 Y인데 얘는 뭐야? X야. 달라. 달라. 그러니까 얘는 얘를 보는 거고 얘는 얘 걸 보는 거야. 그치? 얘는 얘 걸 봐야 돼, 이렇게. 근데 똑같아. 괜찮아요? 단, 이런 느낌은 좀 가져야 됩니다. 앞에 거는 얘 부동호 방향이 어떠니?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같은 거니까 빵 하고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얘는 부동호 방향이 어때? 같아. 근데 M1이 얼마라고? 10이야. M1이 얼마라고? 10이야. M1이
20이야. 그치, 그 얘는 기준이 얼마인 거야? 20이야. 헷갈리면 표준화해도 돼.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 여기서 M2가 얼마가 나올까? 생각해봐, 이거. 봐봐. X 기준은 A지. 얘는 X 플러스 얼마? 10 기준 이렇게 되는 거지. X, 봐봐. Y야, Y. X야. 근데 기준값이 다르잖아. 얘는 20이고 얘는 얼마야? M2. 지금 이 간격도 몇 칸 차이 날까? 그치, 10칸 차이 난다는 소리야. 얘가? 근데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얘가 더 뭐 하겠어? 그치? 왜 커요? 얘는 Y잖아. 얘는 누구고? X고. 그럼 얘는 얼마란 소리야? 10이란 소리야. 자, 헷갈리면 봐봐. 내가 X에 똑같이 10 넣어봐. 몇이야? 10이야. 10 넣어봐. 몇이야?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X한테 5 넣어봐. 몇이야? 5 이하지. 5 이하 이렇게 가겠지. 5 넣어봐. 몇이야? 15 이하. 이 앞에 이게 똑같다고. 얘가 10칸 차이 간격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M2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가? 괜찮니 지금? 아니요. 뭐가 아니란 소리지? 왜 M2가 10이니까? 봐봐. 다시 해볼게. 얘가 얼마인지까지는 이해 갔어. 20까지 이해 갔지. 아무 숫자만 넣을게. 이게 모든 실수 X라고 해가지고 M1이 20이거든. 뭐가 넣든 되려면. 아무 숫자 넣을게. 30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가. 그럼 얘 얼마야?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40이니까 20칸 뒤에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확률과 M에 30 넣으면 30일 때 확률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높이는 아직 안 보이죠. 이 문제는 높이가 이건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어? 저 말 자체가 높이가 다를 수는 없어. 높이가 다르면 확률 구별이 안 돼. 높이가 다르면 이 확률 값을 디테일하게 구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건 높이가 같다는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돼 있니? 마지막에 거기 확률 값을 더한 값이 요 확률과 요 확률 더한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근데 아까 봤어. 높이가 어떨 거라고? 같을 거라고. 그럼 같은 시그마를 쓰는 거야. 평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시그마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요, 지금? 주신비가 지금 표정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애들은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 이런 표정인데? 신비야, 질문해. 신비 어디 갔니? 신비야, 질문해. 이해 갔어? 어디가 이해 안 갔지? 20, 10 이해 가? 아니, 그게 이해가죠. 그냥 22거까지는 알겠거든요. M1. 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어? 성립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이해가? 그런데 Y가 X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0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잖아. 얘는 기준점이 M1이고 M2고 얘는 기준점이 얼마야? M1이지. 그럼 저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고. 잘 봐. 절반을 생각하자. 여기가 얼마니까. 그러니까 X가 얼마면? 10이면 X가 10이면 이 확률이 얼마야? X가 10이면 얘가 20이지. 그럼 이 확률이 얼마야? 0.5지. 그럼 여기다 10 넣어도 얼마나 소리야? 왜 생각해? 이해가요, 지금?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나는 거 같아, 얘는. 오케이. 모든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 말이 있어야 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게는 안 내죠. 똑똑한 질문이었어. 자, 또 갑시다. 몇 번 질문입니까? 46. 46. 이 문제도 잘 봅시다. 내가 어디에 처음에 보자마자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이 숫자에서? 내가 아까 한번 강조했던 게 있는데. 야, 이거 작년 수능 30번이래. 어려운데.
어디다 여기 동그라미 칠 것 같아? 아까 내가 강조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고등어. No. 2분의 1. 내가 아까 확률값인데 2분의 1이나 1이 나오면 의미를 좀 부여하라 그랬어. 그치? 쟤는 굳이 표준화를 하지 않아도 체크가 되는 값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기서 먼저 조건이 하나 캐치가 돼. 이걸 못 보면 못 풀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 왜 2분의 1을 줬을까? 그럼 이제 또 가자. 그 다음 뒤에 읽을게. x가 정규분포를 따라 1t 제곱이야. 그치? 원래 z표가 있으면 표준화를 그리겠지만 저런 특정적인 확률 1이나 2분의 1이 나오면 표준화를 하지 않고도 그냥 밀도함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정규분포 곡선을 그립시다. 이렇게 가운데가 당연히 얼마야? 1이야. 이거 이해가? x야. 그 다음 포인트. x가 5t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지? 잘 봐. 이게 딱 2분의 1이면 여기가 5t라는 소리지. 근데 2분의 1보다 뭐 하대? 그럼 5t가 얘보다 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래,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보다 커지게 되지. 그러니까 5t는 1보다 뭐 하다는 소리야?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그렇지. 이게 첫 번째라고. 아, 5t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소리라고. 그 말은 즉 t가 누구보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라고. 이게 첫 번째 해석이야. 이해가요 지금? 저런 숫자들은 의미를 부여해야 돼. 그 다음 갑니다.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다음에 최대값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그랬어. 이걸 이용하라 그랬어. 그럼 뭐 하라는 소리야? 표준화를 해보자 이런 뜻이지. 표준화합시다. 두 번째 해석. 작년 30번 문제야. 봐봐. 표준화는 항상 정규분포를 보면서 합니다. 정규분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 변수에서 누굴 빼? 1. 그럼 1 날라가 뭘로 나눠? t. 그럼 이거 t-1이야. 이거 이해가? z.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t제곱 플러스 t지? t로 나눠 t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생겼어. 이거 이해가? 괜찮니? 잘 봐, 이걸. 잘 봐. 이런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고 가운데가 얼마니? 0이지. 근데 봐. 괜찮아? t 플러스 얼마라고 돼 있어? t 마이너스 얼마라고 돼 있어? 그럼 t가 어딨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간 거야. t가 어딨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간 다음에 넓이를 색칠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뭐가 되고 싶어? 그럼 t가 최대한 어디에 붙어야 돼? 원점에 붙어야 돼. 그치? t가 원점에 붙어야지 한 칸 한 칸 가지고 넓이가 커지지. 이런 거 많이 했었단 말이야. 아까 문제도 있었을 거야. 넓이가 최대가 되는 문제. 근데 괜찮니? t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 0일 수는 없어. 0에 붙어야 돼. 그럼 딱 얼마일 때? 그렇지. 5분의 1일 때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되겠지. 그럼 5분의 1이면 5분의 1 빼기 1이지.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얼마라고? 0.8. 그러니까 t가 5분의 1일 때가 최대라고. 이때가 최대라고. 5분의 1이면 1.1 이렇게 들어가지. 끝! 넓이 자 체크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 30번 마지막 문제였어. 할만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디어는 많이 했잖아. 이렇게 움직이는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운데를 차지해야 된다는데 이 범위 때문에 한가운데는 차지할 수 없단 말이야. 이해가요 지금? 그러니까 배웠던 거, 기출 문제들을 변형해서 만드는 것 뿐이야 어차피.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232페이지 질문. 괜찮아요? 오케이. 얘들아, 우리 5분 쉬었다가 23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6번부터 볼 텐데요. 다시 말하지만 마더텅 뒤에 안 푼 문제도 있으면 마저 풀어줘.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 받을 거고, 오늘 센에서 진도 딱 2개만 나갈 겁니다. 유형 11번, 12번인데 거기 제목에 정규분포의 확률 구하기라는 거 보여요? 간단해. 정규분포에 두 글자 뭐라 돼 있어? 활용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니? 그냥 실생활 문제야. 무슨 문제? 이 정규분포 표준화에서 확률을 구하는 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건데, 시험 문제는
실생활 전 문제랑 실생활 문제로 나누는데 풀이법은 똑같아. 그냥 얘 보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지금. 우리 마라톤도 열심히 해야 잘 수식화만 하면 됩니다. 뭐 한다고? 수식화. 그러면 앞에 배운 거랑 똑같아. 오히려 더 쉬워. 오히려 더 쉬워. 되게 다양한 예시들이 나옵니다. 먼저 600번 가겠습니다. 600번. 갑니다. A 고등학교 정규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잘라줘. 수식하자. 점수 X가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라. 대부분의 시험이 다 이렇지. 자료가 많으면. 평균이 얼마래? 67. 표준 편차가 얼마야?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서술형 나오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갑니다.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합니다. A고등학교 학생 중 한 명을 택했을 때 뭐 할 확률?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 구하시오지.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이라는 건 변수 X, 점수가 몇 점 이하다? 65점 이하가 될 확률 구하는 건 똑같아. 그럼 이제 끝났지. 얘 보면서 뭐 하면 된다? 표준화. 이게 다야 그냥. 굉장히 쉬워요. 그냥 수식화만 하면. 들어간다. P, Z. 표준 편차 얼마 분의 4분의 65에서 얼마 빼니? 67. 그럼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얼마야? 0.5. 당연히 마지막에 안 그려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릴게 실수할까봐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가 얼마니? 0. 마이너스 0.5는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지. 얘 이하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지금? 자, 전체가 1이고 절반이 0.5지? 0부터 0.5까지는 얼마래? 0.19입니다. 그럼 이 넓이는 0. 얼마가 된다? 3일이 되겠지. 괜찮죠 지금? 오케이. 되게 심플합니다. 오케이. 한 페이지 넘겨서 상 문제들은 좀 보겠습니다. 603번 갑니다. 이게 말만 엄청 길지 그냥 수식하고 나면 되게 심플해요. 읽겠습니다. 어느 온도계 제작 회사는 온도계 눈금을 검사하여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재밌다 이게 5도 이상 뭐하면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까지 잘라줘. 다시 말해 기준 온도가 있어. 걔랑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불량품이야.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정상품이 될 거야. 이제부터 갑니다. 자동 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얼마다? 그렇지 30도일 때 얘랑 비교하는 거야.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의 눈금은 평균이 다음과 같고 표준 편차가 다음이 정규분포를 따라 쓸 수 있지. 그럼 요 아이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온도가 그치? 평균이 얼마? 27.5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고. 표준 편차가 얼마니? 5 이렇게 쓰겠지. 마지막 잘 봐. 이 회사에 제작된 온도계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위의 표를 이용해서 온도계가 뭐 할 확률 구하래? 불량품일 확률이야. 그럼 얘들아 온도계가 불량품이 되려면 아까 말했지. 온도계의 눈금과 자동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가 몇 도 이상 차이 나야 돼? 그럼 내가 눈금을 본 그 값과 기준값이 아까 얼마나 그랬어? 30도의 차이가 근데 나 여기다 뭘 붙였어 지금? 절대값 붙이는 거 있지 마. 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얘가 몇 도 이내로 들어가면 된다고? 5도 이상이 되면 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이해가? 이 문제의 특징은 저기에 뭘 붙이는 거다? 절대값 붙이는 겁니다. 뭘 붙이는 거? 절대값. 그치? 이 절대값 붙이는 거 이상. 절대값이 이 문제의 핵심이 돼요. 절대값 때문에 틀린데 틀리면. 왜냐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 됐죠 지금? 그럼 이제 끝났어. 우리 절대값 풀던 거 기억나니? 고1 수학? 이따 물어보자. 공식이야. 얘가 5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절대값 딱 풀리면서 x-30은 5보다 크거나 같다. x-30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앞에 거 풀면 x는 몇보다? 35보다 크거나 같다. 뒤에는 x가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이제 일단 이 확률도 괜찮고 이 확률도 괜찮은 거야. 그럼 따로따로 확률을 구할 겁니다. 이해가죠 지금? 바로 갈게. P, Z 35 가지고 갑시다. 표준 편차 얼마니? 5. 그럼 얘는 35에서 얼마를 빼야 돼? 27.5. 얘도 되는 거고, 그치? 뒤에 거 바꾸면 Z, 작거나 같다. 표준 편차 5분의 변수 얼마? 25에서 27.5 평균을 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계산 잘하자, 계산 잘하자. 35에서 27.5 빼면 얼마니?
7점. 7.5를 5로 나누면 0.7. 당황, 개당황. 이게 나눠 얼마? 1.5지? 1.5야. 이거 소수 계산 잘해. 은근히 많이 틀려. 25에서 27.5를 빼면 마이너스 2점. 5로 나누면 마이너스 0점. 야, 힘들다. 이게 가는 거야. 그립시다. 이렇게 했어. Z. 표준 정규분포 곡선 가운데 0입니다. 1.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있겠지. 1.5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0.5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끝났지. 이렇게 풀자. 전체 넓이가 얼마? 1에서 요 부분 넓이 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1에서 0.43도 빼고 0.19도 빼면 되겠지. 이해가지? 참고로 이 문제는 뭐일 확률이야? 정상품일 확률은 6건으로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하나만 더 합시다. 604번 갑니다. 잘 봐. 역시나 상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느 자격증 시험에 1000명이 응시했어. 이들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은 뭘 따른다? 정규분포. 또 자르겠지. 되게 뻔하지 않니? 그러니까 조건들을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냥. 이제 계속 갑니다. 이들 중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이하인 학생이 얼마다? 680이야. 이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의미 없는 숫자들을 주지 않아. 굳이 몇 명이 응시했다고 했어. 근데 이 점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래? 그럼 얘는 돌려서 확률을 준 거야. 이해가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봐. 첫째 줄.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평균이 얼마? 55. 표준 편차가 얼마? 시그마. 그치? 내가 지금 밑줄 친 이 표현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수 X가 몇 점 이상, 50점 이상, 몇 점 이하, 60점 이하일 확률이 1000명 중에 몇 명이라고? 680명. 그럼 얼마나 소리다? 0.68.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고. 그럼 끝났지. 얘를 준 이유는 누굴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거 계산하고 마지막 갈게요. 이제 정리하자. 그럼 P 50에서 얼마 빼?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가 돼야 돼. 계산 잘해. 반대로 빼지 말고 60에서 얼마 빼? 그럼 얘는 그냥 시그마분의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딱 봐도 Z니까 0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 값이 0. 얼마라고 돼 있어? 68이야. 그럼 0부터 여기까지가 0. 얼마다? 3, 4가 돼야지. 끝났어. 0.34가 여기 있네. Z값 얼마? 1이래. 아, 요 놈이 얼마구나? 1이구나. 그 말은 시그마가 얼마란 소리야? 5란 소리를 이렇게 주는 거야. 괜찮아? 이제 그 다음 갑시다. 마지막에 1000명 중에서 택한 한 명의 점수가 65점 이상을 뭘 구하래? 확률. 마지막도 그러네요. 확률 구하래. 점수가 몇 점 이상? 65점 이상의 확률이야. 그럼 내가 저 정규분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 한다? 표준화 하겠지. Z. 65에서 55를 빼면 얼마니? 10. 표준편차 5로 나누면 얼마다? 2가 되겠지. 안 그래도 보이는데 이제 그립게 그래도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가운데 0이고 여기 2가 있겠지. 2보다 크다니까 여기 넓이가 됩니다. 0부터 2까지 확률이 여기 있네. 0. 얼마다? 48. 그럼 얘 확률이 0. 얼마다? 0, 2가 되는 거지. 만약에 사람 수로 물어봤다면 전체 얼마 중에? 1000명 중에 100분의 2지. 그럼 사람 수도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를 주고 특정 사람을 줬다는 건 이건 확률을 뜻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런 표현들에 대한 해석이야.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유형 12번. 마지막 오늘 605번 갑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중간중간에 그냥 학생 수를 구해내는 겁니다. 똑같아. 갑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실험이 하니까 이상하다. 측정을 하는 거야. 전체 사람 수를 줬다는 건 써먹을 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됐다? 7인 정규분포가 됐다. 두 가지가 포인트죠. 이런 정규분포라는 것과 전체가 1400명이라는 거. 또 쓰겠습니다. 서술형이면 몸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얼마라고요? 65. 표준 편차가 얼마니? 7.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아? 이제부터 가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잡아 쭉쭉쭉 가다가 몸무게가 몇 이상? 54.5 이상 68.5 이하인 학생들의 수야. 학생 수를 물어보라는 건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왜? 전체 사람 수가 아니니까. 이제 끝난 거지. 확률을 구하자.
몇? 54.5 이상 학생 수가 몸무게가 68.5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위에 거 보면서 표준화 소수 실수하지 맙시다. 54.5에서 누굴 빼니? 그럼 얼마야? 10.5. 9점. 맞지? 7.5야? 우리 바본가? 10.5니? 14에서 5 빼면 얼마야? 그래, 9.5잖아. 네. 네? 어? 10.5는? 나 미쳤나봐. 얼마니? 마이너스 10.5. 우리 뭐 이상한 거 아니지? 그치?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치? 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해볼게. 오, 미안해. 10.5다. 나 오늘 힘든가 봐. 얼마로 나눠야 돼? 이렇게 돼야지. 됐죠, 지금? 68.5에서 65를 빼면 3.5. 그럼 7분의 3.5. 괜찮아요? 얘 얼마야? 얘는 1, 마이너스 1.5지. 끝. 이겁니다. 안 그리자, 그림. 0부터 마이너스 1.5나 0부터 1.5나 똑같으니까 0. 얼마? 43. 0부터 0.5는 0. 얼마? 19. 더하면 0. 얼마니? 6, 2가 돼. 그럼 전체 몇 명입니까? 따라서 1400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0.62 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가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라스트 하나. 608번. 오늘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여기까지만. 봐봐. 봐봐.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실생활 문제 딱 표준화 문제입니다. 갈게요. 어느 회사에서 사원 400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평가를 실시했어. 사원들의 점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능력 지표라는 걸 산출했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M이 마이너스 얼마가 됐다? 0.3이 됐어. 잘라줘, 여기까지만. 저 M 값이 얼마 집어넣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 마이너스 0.3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0.3은 누구 분해? 5 시그마 분해 뭐가 되니? M-80이 돼. 이거 이해가? 그럼 5 시그마를 올려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면 M-80은 5 시그마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5 시그마야.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지? 이제 갑시다. 자, 사원들의 점수는 평균 분포를 따르고, 평균 분포를 따르는데 정규 분포를, 근데 끝났어. 아까 사원들의 점수는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어? M이라고 했어.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그랬어? 시그마.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갑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성과급을 받을 사원의 뭘 구하래? 수, 확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받으려면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돼야 돼? 80점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끝냈어. 가자. P, Z. 표준 편차분에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80 빼기 M이 돼야 돼. 이거 이해가? 근데 지금 여기가 80 빼기 뭐라고 돼 있니? 위에가? M이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않아? 여기는 아예 부호를 뭐 한 거다? 바꾼 거야. 그럼 얘 얼마로 대체시킬 수 있다? 1.5 시그마로 대체시킬 수 있어. 그럼 시그마가 약분되면서 P, Z가 몇 이상이 된다? 1.5 이상이 돼. 이거 이해가요, 지금? 끝났네. 바로 갈게. 이제부터 안 그리고 0부터 1.5까지가 0. 얼마래? 43. 그 이상이니까 0. 얼마다? 0.7이 되겠지. 따라서 학생 수니까 0.07 곱하기 전체 몇 명이라고 돼 있니? 400명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 문제인데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냥 이해가지, 지금? 그러니까 수식화만 하면 앞에 거보다 오히려 더 쉽다. 그런 디테일하게 그래프 보고 이런 건 또 없으니까. 오케이? 자, 숙제만 체크합시다. 먼저 센. 페이지 98, 유형 11, 12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지금? 대신에 마더텅은 좀 숙제가 돼요, 양이. 마더텅 좀 봐줄래?
실생활 문제까지만 딱 나갈 거야. 그리고 전 시간 거 혹시나 안 푼 문제들 중에서 풀었을 때 이해 안 가면 다시 질문 받을 거야. 오케이. 양심삼 2번 밀리지 말자. 예란이 지나 알았지? 오케이. 여기 친구들 많이 나갔나 봐. 얘가 페이지를 한참 넘기네. 언제까지 넘기는 거야? 그만해요. 뭐라고? 그만. 됐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숙제가 유형 4번까지였죠? 네. 이제 숙제가 유형 5번. 그러면 8번까지는 아니죠? 나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야. 야, 5번도 많아. 그러니까. 6번, 잠깐만. 5번까지만 할게요. 괜찮지? 5번까지만 할게. 페이지 2, 3, 4, 유형 5번. 페이지 2, 3, 4, 유형 몇 번? 5번. 요거 하기. 이해 가죠, 지금? 밀리지 말자. 오늘 안 한 사람들 이거까지 다 끝내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 받을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 파트가 제일 어려워. 오케이.